신부체험TV의 강재순 원장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도 정말 덥고 산에 가기도 좀 무서울 정도로 날씨가 더울 때는 또 일사병도 조심하셔야죠. 또 피부병이 있는 분들, 특히 햇볕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낮에 활동은 좀 조심하시고요. 아침이나 저녁에 좀 선선할 때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피부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직접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하나 둘씩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피부 질환 중에서도 색소성 두드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현재 26세고요. 색소성 두드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갈색 반점들이 조금씩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색소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비만세포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스터셀이 여러 피부 및 장기 조직에 침착이 되는 그러한 증상으로 결국에는 또 다양한 진행성 병으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대의학에서는 왜 이 색소성 두드러기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설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모기 물렸을 때 긁어서 생긴 흉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넓게 퍼지더니 전신에 퍼졌어요. 성인 되고 돈 벌면서 피부과 여러 군데 가봤는데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말에 충북대학병원을 갔습니다. 치료법은 따로 없고 크림 제형의 항히스타민 제제를 주더군요. 바디로션처럼 바르지 말고 흉터만 바르라고 하는데 전신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하나하나 바를까요? 한 달 정도 바르다 호전되지도 않고 별 효과가 없어서 끊었습니다. 딱히 가려움증이나 따가움 증상도 없어요. 뜨거운 곳에 피부를 오래 대고 있거나 문지르거나 또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피부가 부풀기도 하고 가려울 때도 있어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로 가면 피부가 부풀기도 하고 가릴 때도 있어요. 자, 대체적으로 이럴 때는 또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 두드러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팽진과 가려움증이 있어줘야 됩니다. 팽진이라는 것은 일정 피부가 이 부풀어 올랐다가 싹 내려가는 일시적인 피부의 윤기 현상을 말하죠. 그리고 맥관 부종이라든지 또 우리가 피부 묘기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색소성 두드러기 비만세포증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우리가 갈색 반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자, 급성기 때는 붉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갈색 반점, 과색소 침착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환자분은 가려움증이나 따가움 증상도 없다고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가려움증과 따가움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발적과 색소 침착, 갈색 반점들은 왜 생기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스터셀은 왜 침착이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침착이 됐다는 소리는 그만큼 혈액 속을 돌아다니다가 그 어떤 혈류 속도가 느려지면서 어느 곳에 침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혈류 속도는 왜 느려지는 걸까요? 그때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혈액의 점성이 높아도 혈류 속도는 떨어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혈관이 좁아져도 혈류 속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익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의 이론은 항시 심부 온도가 낮아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다양한 질환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색소성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갈색 반점이 생기고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것, 발적이 되는 것은 당연히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겠죠.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것은 우리가 모공이 닫혀서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그 쏠린 부위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겠죠.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열이 식게 됩니다. 그래서 갈색 반점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현상들을 혈액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마스터셀이라는 비만 세포가 계속 과잉 축적이 되고 있더라. 다른 셀에 비해서 비만 세포가 많이 증가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드러기 중에서도 우리가 색소성 두드러기다라고 명명을 했던 겁니다. 어쨌거나 뭐 비만 세포가 증가가 됐든 아니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피부 온도가 올라갔고 또 모공이 닫혀서 또 이 모공이 닫힌 이유는 심부 온도가 내려간 결과겠죠. 실질적으로 어떤 대학병원에 가더라도 실은 이러한 혈액학적인 관점, 조직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찾더라도 왜 발생했는지, 왜 비만세포가 축적이 되고 침착이 되는지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심부온도가 내려갈 경우에 모든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혈액의 점성은 높아지고 혈류 속도는 떨어져서 비만세포도 축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심부온도는 왜 내려간다라는 걸까요? 바로 이 분은 심부온도가 왜 내려갔는지를 평소에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 그 환자분들의 세세한 환경의 어떤 상태라든지 또 내가 현재 먹고 있는 그 먹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파악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가 날씨가 추운 데에 있어서는 심부온도는 내려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도 심부온도가 안 내려가고 색소성 두드러기가 안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 심부온도가 그전에는 높아 있다가 날씨가 좀 추워지면 어느 정도 내려올 수는 있는 거죠. 자, 이게 심부온도가 장기적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색소성 두드러기는 안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추우면 두드러기가 더 생기는 발령성 두드러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심부온도의 현재의 그 온도라는 겁니다. 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평소에 어떤 형태로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내가 밥을 굶어도 심부온도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뭐 가공 음식이라든지 자,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된 음식들, 방부제, 보존제가 함유된 음식들을 자주 먹었다라면 심부온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다양한 심부온도 저하 요인이 우리 환경 속에서 항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시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심부온도가 낮아지는 요인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로 요약이 되면 무슨 병이 생기겠습니까? 치료하기도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 연구에 의하면 이 물리 화학이다 보니까 모든 물질 자체가 심부온도가 내려가거나 높일 수 있다라는 건데 대체적으로 심부온도를 내려갈 그런 환경과 여건이 도처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심부온도가 올라가서 질병이 되기보다는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질병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소성 두드러기든 활량성 두드러기든 콜린성 두드러기든 간에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두드러기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온도가 올라간 결과로 색소성 두드러기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도 좋은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이러한 갈색 반점을 치료하려면 당연히 이쪽으로 열이 쏠린 게 문제죠. 열은 왜 쏠렸죠? 모공이 닫힌 거죠. 그래서 모공을 열어라라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에 당연히 피부 온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피부 온도를 낮춰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모공을 열면서 피부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우나에 가보세요. 사우나에 가면 모공은 열리죠. 하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요.
드라이기를 우리가 피부에 갖다 대면 당연히 또 피부 온도는 올라가지만 모공은 열려버립니다. 자, 모공이 열리는 것은 좋죠. 모공이 열릴 때 가름 정도 줄어들지만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갈색 반점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아이스팩을 대면 모공은 닫혀버립니다. 피부 온도는 내려갈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모공은 열면서 피부 온도를 낮추는 치료 방법을 해야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개발한 피레토 세라피라는 거죠. 반드시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심부 온도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입니다. 피부 온도는 두피를 포함한 사지 온도를 말하죠. 하지만 피부 온도는 표면의 온도입니다. 위벽의 표면의 온도, 장점막의 표면의 온도, 구강점막의 표면의 온도, 간 표면의 온도, 또 혈관 표면의 온도 모두가 다 표면의 온도는 피부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장점막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위염, 장점막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장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막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 결막염. 정말 쉽지 않습니까? 결막염이든 장염이든 식도염이든 간에 그러한 염증 치료에는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다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것들 많이 쓰게 되잖아요. 병명에는 중요하지 않고요. 피부 온도만 내려가면 염증은 치료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모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다 억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피부 온도 내려가겠지만 눈에 보이는 효과는 좋겠지만 심부 온도까지 내려가게 된단 말이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절대로 안 되죠. 심부 온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매일 밥을 먹습니까? 심부 온도 유지하려고 밥을 먹는데 심부 온도를 낮추는 그 어떤 물질이 몸에 들어가면은 밥을 굶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밥을 굶어서도 안 되고 또 심부 온도를 낮추는 그 어떤 물질을 내 구강으로 넣어서도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색소성 두드러기 이해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쉬울 때 우리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색소성 두드러기 또한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발생된 피부 질환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치료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인을 잡고 또 그 원인을 제거하면서 치료하신다면 결코 불치의 병이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